35회 출제 경향 분석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은 총 40문항 중에요. 민법 총칙 부분에서 10문항 출제가 되었고, 물권법이라는 주제에서 14문항, 계약법에서 9문항, 그리고 특별법에서 7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쪽은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는 작년도 그전도 계속 똑같은 비율로 출제가 되는데 바뀐 건 이거예요. 이쪽이 보통 특별법이 5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냐, 5문제 정도가 보통. 근데 두 문제를 더 냈어요. 이쪽에서 특별법에서 방금 전에 공부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특별법에서 출제 비율을 높여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계약법도 특이한 거는 계약법 강론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보통 4문제 내는데 4문제에서 한 문제로 쫙 줄여버렸어요. 이게 올해 도드라진 차이점입니다. 4문제를 내야 되는데 한 문제를 확 줄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법이 보통 5문제인데 7문제로 늘렸다라는 점. 게다가 이 특별법을 또 어디서 내느냐면 중개사법이죠. 2차 과목이죠. 중개사법에서도 더 출제를 했어요. 5문제 정도로. 그래서 특별법이 총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분량이 많아진 거죠. 이 정도 그냥 경향성 보시고, 도드라진 거는 박스 문제가 11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박스 문제, 기억리 앤 디귿, 그 다음 사례 문제 16개 합쳐서 총 몇 문제가요? 27개가 이제 변별력이 좀 있는 문제인데, 합치면 이게 40문제 중에서 27개가 사례하고 박스니까요. 비율로 따지면 대략 약 70% 정도 됩니다. 이제 한 70% 정도가 대부분 뭐 아니면 뭐예요? 박스 아니면 무슨 문제로? 사례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어려운 지문은 없어요. 이 사례 박스가 난이도 상은 거의 없어요. 난이도 상은 거의 없어. 다 난이도 중이야. 난이도 중. 특징입니다. 상은 없고 뭐만 있다? 중자 난이도만 있다. 중자 난이도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개수가 70%라는 거죠. 약 70%. 그러니까 민법의 변별력이 확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즉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면 난이도 변별력은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중짜리를 골고루 낸다는 거예요. 어디를 딱 찍어서 내지 않아요. 골고루 다 내요. 그러니까 어디만 특정 분야를 딱 찍어가지고 공부하시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 말은 뭐죠? 단기에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예전엔 됐어요. 이것만 보세요. 그럼 됐거든요. 그게 됐는데 이 부분만 찍어서 보세요. 이게 먹혔는데 이제는 먹히지 않아요. 왜요? 전체를 다 내버려요. 우리 중식 가서 코스 요리 시키면 우리 뭐 먹어요? 다 먹어요? 중요한 것만 먹어요? 중요하고 맛있는 거 땡기는 것만 먹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골고루 맛평가를 다 해달라고 그래요. 20가지면 1번부터 20가지 맛평가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느 특정 분야를 과식하면 절대 안 돼요. 골고루 드셔야 돼요. 조금씩 골고루.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죠? 좁게요, 넓게? 이게 정답입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표가. 자, 그리고 이젠 민법의 진도가 이 총칙부터 이렇게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일 재미없고 건조하고 지루한 데가 어디? 여기에요. 그래서 저 여기 일부러 전략적으로 안 하는 거야. 그럼 제일 평이하고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특별법이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아까 평이한 이 주제를 소개를 했던 거죠. 그 주제어로 해서. 자, 그래 오늘 이쪽을 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이쪽을 보시고요. 다음 주엔 이쪽을 이렇게 순서대로. 단 입문 강의만 이렇게 전개를 하고, 본 강의요. 기본 강의 들어가면 원래 순서대로 여기부터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 강의만 여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평이하고 무난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빈번하게 접하는 주제는 여기니까요. 자, 그러면 교재 28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82쪽, 이쪽부터 펼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맨 앞부분 민법 총칙부터 펼쳐드리고요. 자,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크게 4가지 주제로 분절이 됩니다. 먼저 적용범위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기간보장,
몇 년 동안 보장할까? 세 번째는 대항력 보장, 마지막에 보증금 보장. 네 가지인데요. 자, 기본적인 논리의 구조 보실게요. 빌라를 세를 주면 이쪽을 주인, 임대인이라고 그러죠. 임대인. 빌라 주인을 임대인. 세를 얻으신 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빌릴 차자. 우리가 돈 빌렸으면 뭐라고 그래요? 차용증 써주잖아. 그죠? 그 차자가 빌릴 차자. 그 보증금 여기다가 2억을 넣고 세를 얻었어요. 그 계약기간 정하지요? 계약기간 정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몇 년 산다고 그랬죠? 주택은 몇 년? 2년입니다. 최소 몇 년? 2년 보장한다. 최소 2년. 그죠? 계약기간 2년 동안 세입자는 빌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을 넣고, 그죠? 예. 이때 등기를 해놓은 거, 등기 안 해놓은 거. 등기를 해놓으면 뭐로 바뀌어요? 전세권으로 족부가 바뀌어, 그죠? 예. 근데 얘는 등기 안 한 거니까 뭐라고 불렀죠? 미등기 전세라고 구별했어요. 등기 안 한 거야, 그죠? 대신에 뭐를 해요? 세입자께서는 등기 안 하니까 대신에 뭐를 해요? 전세 보증금 2억을 주고 주인한테 2억을 전세 보증금 넣고 세입자는 뭐를 해요? 전입신고를 해. 전입신고하고 뭐를 해요? 확정일자를 받아두죠? 예. 그래야 내 보증금이요. 이 보증금이 안전장치가 되니까. 그때 최소 몇 년 산다고 그랬죠? 2년 살죠. 그죠? 그 다음 또 갱신 요구하면 또 몇 년 살아요? 2년 또 살죠. 그죠? 그래서 2+2에서 4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도 합의가 되면 또 연장돼야 한대. 합의갱신 되죠? 예, 주인이 보니까 세입자가 어때요? 너무 괜찮아. 왜? 세댁도 신랑도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까짓 거 5년 10년 연장해 주죠. 그게 무슨 갱신? 합의갱신 하는 거예요. 보증금 올리고 안 올리고? 안 올리고도 5년 10년 연장해 주거든요. 뭐에 의해서? 합의로 가능해요. 그게 무슨 보장 문제? 기간 보장 문제죠. 그 다음 대항력 보장 보겠습니다. 자, 보증금 2억을 걸고 세입자가 뭐를 했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죠. 그때 주인이 빌라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빌라를 매각해서 팔죠. 매매로. 그죠? 그럼 주인이 그대로에 바뀌게 돼요. 빌라요 401호 주인이 갑이었다가 누구로? 새 주인으로 바뀌게 돼. 이렇게요. 여기를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해요. 주택이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 새 주인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새 주인을. 그럼 이쪽은 뭐라고 그러면 돼? 임대인 말고 얘는 뭐라고 그럴까요? 양도인. 빌라를 팔아서 넘긴 사람을 양도인.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을이라고 하는 세입자가 계약 칠 때요. 2년 계약 칠 때 보증금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누구한테 입금을 한 거예요? 갑한테 입금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주인은 누구로 바뀌었어요? 양수인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이 세입자는 계속 거주를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뭐가 돼 있으면? 전입신고해놓고 인도를 하면, 인도라는 게 점유거든요. 전입신고하고 뭐 하면? 인도. 살림살이 갖다 놓고 거주하죠.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그래서 누구한테도 바뀐 주인이 있어도 쫓겨나요? 그냥 거주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뭐해도 바뀌어도 나 그냥 살 거야. 그걸 보장하는 거예요. 이를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부터 끌고 오셔야 돼요. 자, 임대차라는 거는 임대차, 우리가 공부하는 볼까요? 토지임대차는 주인, 여기 임차인 계약을 했어요. 10년을요. 그럼 10년 동안 월세 내고 쓰는 거죠. 임대차니까. 그죠?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C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양수인이죠. 그럼 임차인 B가 이 권리를, 자기 권리를 10년 계약했단 말이지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임차인은 A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다?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계약을 맺은 사람끼리만 밀당하는 거야. 누구끼리만? 계약자끼리만 밀당하는 권리가 있는 거를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A는, B는
B는 누구랑 계약을 쳤기 때문에, A랑 계약을 쳤기 때문에 자기의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누구한테만 밀당을 할 수 있어요? A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이라고 한다고요. 또 많아요. 제가 중국집에 취직을 했어요. 월 200 받기로 하고. 그럼 주인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죠. 저 배달하는 배달 직원, 주인, 사장님 계약하죠. 그죠? 월 얼마 주기로? 200 주기로. 그죠? 그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로계약. 그죠? 고용계약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채권계약이에요. 그럼 그 주인은 누구한테만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저한테만. 계약자인 저에게만 일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죠. 무슨 계약? 채권계약은 누구한테만?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제 친구나 제 가족이나 제 배우자한테는 그 사장님이 일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왜요? 채권계약의 본질이 그거예요. 따라서 채권은 누구끼리만 밀당이 되는 거예요. 계약자끼리만. 토지임대차는 이런 거예요. 이 임차인은, 땅을 빌린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이 사람한테는 주장을 해도 누구한테는 못하는 걸까요? C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거야. 그죠? 왜요? 이게 뭐라서 본질이?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은, 이 토지임대차인 채권은, 토지임차한 채권은 센 거예요? 매우 열악한 거야? 누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얘는 쫓겨나게 되는 거야.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채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두게 되면 이 세입자 임차인은 보호가 되어 쫓겨나게 돼요. 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가 그러죠? 내가 운영할 거야. 나가야죠. 불안정하죠? 그래서 법이 개입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세입자가 뭘 갖추면? 전입신고하고 뭘 갖추면? 인도를 갖추면 뭐가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누구한테도? 세주인한테도. 누구한테도? 세주인이 들어와도 쫓겨납니다. 그냥 삽니다. 그 권리를 무슨 권리? 대항력이라는 거죠. 뭐를 갖추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인도를 갖추면 세입자는 이제 이사 안 가고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세입자를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는 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만 갖추면? 인도를 갖추면 주인 바뀌어도 사는 거야. 그럼 이 세 주인은 이 빌라를 산단 말이죠. 예컨대 6억에 거래했습니다. 보증금 얼마 있고요? 2억 걸려있는 빌라를 매매로 사죠. 그죠? 그럼 둘이 매매할 때 얼마에 살까요? 6억을 다 줍니다. 2억 빼고 줍니다. 2억을 빼고 4억에 매매를 하죠. 그 말은 세 주인께서는 뭐를 또 하는 거야? 전세 보증금 2억을 또 안고 매매를 한 거죠. 그러니 이 세입자께서는 계약은 누구랑 했어도 갑이랑 계약을 했지만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뀌었죠. 이 병께서는 뭐를 또 안고 산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또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는 임대인의 지위가 바뀐 거예요. 누구로 바뀐 거예요? 양수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라고 그래요.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또 안는다는 거죠. 또 안는다. 그러니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 2억을 계약 만료될 시점에 누구한테 빼달라고 그럽니다? 양도인한테요? 양수인한테? 뭐를 갖추면? 그래서 이 대항력이 어마무시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이걸 갖춰야 돼요. 법이 요구하는 대항력은 뭐를 갖춰야 되는 거? 뭐를 갖출 때? 전입신고와 인도를 갖춰야 대항력을 줘요. 그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원래 주인이요? 새 주인이요? 누구한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뭐합니다? 자동으로 승계해버린다. 오케이. 그럼 이제는 물어볼게요. 이제 양수인께서는 보증금을 계약 끝나면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때 양수인이 보증금을 빼준 거는, 저 세입자한테 2억을 빼준 거는 내 빚을 갚은 걸까요? 남의 빚을 갚은 걸까요? 병이, 양수인이 저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을 빼줬다는 거잖아. 그죠? 남의 거 갚은 거예요? 내 거 갚은 거예요?
내 거 갚은 거야. 그죠? 내가 누구 지위를 떠안았으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그랬죠. 법에서. 그죠? 그래도 이제부터 이 빚은 누구 빚이 되는 거예요? 내 빚이죠. 내 빚. 거기다 쓰세요. 저 2억은 남의 빚입니다. 내 빚입니다. 내 빚이야. 내 빚. 그죠? 그래서 2억을 얘가 빼줬다는 뜻은 남의 빚 갚은 거예요? 내 빚 갚은 거야? 내 빚을 내 스스로 걸어가서 갚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세 주인은 전 주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왜요? 2억을 또 안고 샀잖아.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임차인이 뭐를 갖추면? 전입신고와 뭐를 갖추면? 인도를 갖추게 되는 법은 뭐를 줍니다, 세입자에게? 대항력을 주니까 1차적으로 세입자가 쫓겨납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살 수 있는 힘. 임차인이 그냥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뭐가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어도. 그것을 뭐라고 합니다?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첫째, 대항력을 갖추면 세입자는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살죠. 두 번째,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원래 주인한테요? 양주인한테? 이 두 가지를 대항력의 본질이라고 그런다. 됐죠? 그럼 세입자가 저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안 쫓겨난다. 그죠?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보증금도 누구한테 받는다? 양주인한테 받는다. 그죠? 얘한테 받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보니까 저 프랑스가 살고 있어. 그죠? 연락도 안 돼. 받기 어렵죠? 그 누가 떠안으라고요? 양주인이 얘 지위를 몽땅 떠안는 게 대항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세입자가 대항력을 무조건 가져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이 요구하는 요건 중요하죠? 그를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중개사 합격에 필요한 요건이 무슨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요건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췄을 때만 결과치가 나오는 거지. 그죠? 맨날 노는데 결과치 안 나와요. 그죠? 예. 중개사 왕관을 쓰려면 민법의 무게를 견디셔야 돼요. 그래야만 왕관 쓸 수 있어요. 그죠? 전입신고해야 됩니다. 어디다 전입신고를 해요? 내가 세를 얻은 빌라. 그죠? 내가 세를 얻은 빌라에 그죠? 뭐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받고 거주해야 됩니다. 빌라 주소 쓰고 401호. 그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전입신고를 해두면 이제 법이 요구하는 무슨 요건을? 법률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서론입니다. 서론. 이 주임법은 민법의 무슨 법입니다?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옆에 써보실게요. 민법하고 특별법하고 으르렁대고 충돌이 되면 누가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이 친구는 무슨 법입니다? 민법은 일반법. 주임법은 무슨 법? 특별법. 그래, 특별법이 센 거야. 센 놈이야. 그 다음 이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쓰세요. 세입자 우대하는 거죠. 누구 우대? 세입자를 법이 무조건 우대하는 거야. 그 세입자 우대하는 법이다. 그리고 묵시갱신이 되면 2년 보장하는데 2년 동안 누구만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수 있죠? 임차인만. 그죠? 누구만요? 임차인만. 우대한다. 언제나 해지할 수 있다. 그죠? 해지권이 임차인에게만 있다. 철저하게 이 법은 세입자 우대하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다?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편면적 강행 규정. 우리 사회는 남녀 평등 사회입니다. 라고 하죠.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뭐라고 그래요? 남녀 평등 사회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어때요? 불평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은 누구 편이에요? 약자 편이에요. 여자 우선이에요. 그 다음 언제 이 법이 적용되느냐.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일 때. 무슨 건물? 주거용 건물에 무슨 대차일 때? 임대차일 때 쓰는 거죠.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일 때. 이때 주거용인지는 뭐인지는 주거용이냐 영업용이냐는 뭘로 평가를 합니다? 실제 용도가 기준점이 됩니다. 실제 용도가 뭐냐. 그죠? 실제 용도가. 여러분은 책상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잖아. 그죠? 책상이죠?
근데 책 치우고 거기서 술 먹으면 뭐가 돼요? 술상됩니다. 그죠? 예. 공부하면 공부상, 술 먹으면 술상, 밥 먹으면 밥상. 바로 용도로 구별하는 거예요. 용도. 그 다음 미등기 건물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건물 또는 등기하지 않은 전세,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를 아까 뭐라고 불렀지요? 예,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왜? 이런 세입자들이 압도적 다수니까요. 그래서 법은 이분들을 방치하지 않고 법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쓰이고요. 등기한 거예요. 미등기 전세도.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 보호받고, 그 다음에 월세 계약. 나 고시원 월세 살아. 고시원 월세. 월세 100만 원 살아. 그죠? 이거 전세입니다. 월세입니다. 예, 이것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아요. 자, 이제 아까 보셨던 계약 기간 보장 문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법은 최단기 몇 년 보장하죠? 2년 보장합니다. 볼까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요, 몇 년이 됩니다? 2년입니다. 이거 외워보실까요? 같이 가보실까요? 리딩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됐죠? 최소 몇 년 보장해요? 2년 보장합니다.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2번 이렇게 바꿔냈어요. 바꾼 거 볼까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OX. X. 그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미만으로 하면? 1년 미만으로 하면 2년으로 본다. OX. X. 지금 두 군데 X입니다. 함정 두 군데 봤어요. 다 기출문제예요. 법이 요구하는 요건 2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누가 2년으로 취급해줘요? 누가? 내가요. 법에서 2년으로 취급해버리죠. 어떤 전제하에, 어떤 요건하에, 어떤 요건하에? 이를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2년이 됩니다. 그죠? 기간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정하지 않거나. 몇 년 미만? 2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 아니에요. 그죠? 1년 미만, 2년 미만. 그럼 몇 년으로? 2년으로 보아요. 다음 묵시갱신 갑니다. 묵시갱신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주택임대차는 뭐라고 그랬죠? 주유기 그랬어요. 주유기.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얼마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얼마까지?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요. 통지를 하면 안 하면. 여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어디다? 통지요. 통지를 하면 안 하면. 안 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을 뭐 한다고?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여기다 통지를 안 하면에 두 줄 그어볼게요. 통지를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그죠?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한 거로 봅니다. 그죠? 근데 임차인은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2개월 전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하면. 그죠? 통지를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죠? 이때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봅니다? 2년이다 별표. 1년, 2년, 2년. 전세권은 얼마로 돼 있어요? 전세권은 기간 없는 걸로. 전세권은 기간 없는 걸로 되잖아요. CF 비교, CF 비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 두 단어입니다. 그죠? 묵시갱신은 얼마 전에서 얼마 전까지? 6개월에서 2개월 전이고. 그죠? 묵시갱신 되면 몇 년으로 취급합니다. 몇 년으로? 2년으로 취급합니다. 오케이. 기간 없는 걸로 봐요? 2년으로 보아요? 2년으로 봅니다. 그치요? 그럼 누구만 중간에 파기하고 나갈 수 있더라? 임차인만. 그죠? 여기 볼까요? 6조 2의 별 2개.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묵시갱신이라고 그래요. 6조 1항에 따라 계약 갱신된 거를 무슨 갱신? 묵시갱신이 되면 이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인은요. 그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죠? 누구만요? 누구만? 임차인만.
임차인을 언제든지 해지 통지하죠. 그럼 이 해지는 효력이 언제 생겨요? 몇 개월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그죠? 올해 시험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이요. 오늘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지하면, 오늘 나간다고 뭐하면? 통지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언제?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오케이. 3개월 뒤에 계약이 뭐합니다? 종료가 되는 거지요. 이때 해지를 누구만 해요? 누구만? 임차인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누구를 보호해요? 누구만 보호해요? 세입자만 우대합니다. 그죠? 오케이.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전세권에서는 누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전세권은 세입자만요, 양당사자. 이게 달라졌네요. 전세권에서는 누가 파기를 해요? 양당사자가 끝내.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는 누구만 해지를 해요? 누구만? 임차인만이야. 임차인만. 아무 때나 해지가 되죠? 그럼 몇 개월 뒤에 계약 종결돼요? 3개월 뒤에. 이쪽에 있던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가 대비된다는 점. 다음 계약 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 이 계약 갱신요구권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죠? 누구를 보호하려고? 주인의료 세입자를. 세입자가 끝나기 얼마 전에 6조 1항의 전단의 기간이면 얼마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그죠? 6개월에서 얼마 전에? 2개월 전에 갱신 요구합니다. 그죠? 연장해달라고. 연장해달라고. 몇 번을 해요? 여러 번 해요? 한 번 해요? 한 번 하죠? 그럼 주인은 거절을 못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거절합니다. 그죠? 이를 무슨 사유? 갱신 무슨 사유? 거절 사유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 9개가. 이때 조문을 리딩할 때 이렇게 리딩을 해요. 6조의 3이라고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1을 뭐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1 이러면 안 되고요. 1항이라고 그래요. 1항. 뭐라고 읽어요? 1항. 그 다음에 1항 밑에 뭐 있어요? 1, 2, 3 있죠? 이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호라고 그래요. 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항, 1항, 1호. 됐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6조 3의 몇 항? 1항, 1호를 입법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걸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6조 1항. 됐죠? 1항 밑에는 뭐라고 그래요? 1호 밑에, 호 밑에는 목이라고 그래요. 목. 가목, 나목, 다목. 써드릴게요. 1항. 1항 밑에는 뭐라고 그래요? 호, 1호. 1호 밑에는 뭐라고 그래요? 목, 가목, 나목이라고 그래요. 목. 됐습니다. 그죠? 10조 1항 1호 가목 나목. 리딩을 이렇게 합니다. 그 첫째 6조 1항 1호에 보면 몇 기를 연체하면 2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뭐한대요? 연체를. 3기요 2기요? 2기를 연체했죠. 그러면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4호에 보면 4호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임차인, 임대인의 뭐 없이요? 동의 없이 어떻게 했어요? 건물을 전대했죠.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거죠? 허락도 없이 전대를 해. 그죠? 갱신 거부 사유. 오케이. 그 다음 5호에 보면 임차인이 뭐를 했습니다. 주택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죠? 중과실에 밑줄이에요. 중과실. 이것도 갱신 거절 사유됩니다. 중과실 파손. 그 다음 7호 가면 뭐가 나와요? 7호 가면 재건축이 나와요. 7호에 중간에 보면 뭐 할 때요? 재건축할 때 그러면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왜?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거잖아. 그때는 갱신 안 됩니다. 연장 안 돼요. 8호에 가면 뭐가 기다립니다. 8호에 가면 임대인이라고 돼 있죠. 임대인이 주택에 뭐 할 때요? 실거주할 때. 여기 임대인 할 때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옆에 보시면 임대인에 누구도 돼요? 존속도 되고 누구도 돼요? 비속 포함합니다. 존속은 누구예요? 존속은 부모. 그죠?
비속은 뭐예요? 비속은 자식. 부모가 들어가 살든 내 자식이 들어가 살아도 돼요. 무슨 목적이면? 실거주. 이게 제일 많은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볼까요? 독일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이렇게 세입자가 갱신 요구했습니다. 갱신 요구를. 그죠? 얼마 전에 해야죠. 6개월에서 얼마 전에. 근데 주인은 들어와 살으래. 왜? 자기는 실거주할 의사가 없어요. 주인은 실거주할 의사 없죠.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연장된다고 생각이 안 해. 하죠. 무슨 요구했으니까? 갱신 요구했죠. 그럼 연장되죠. 왜? 거절 통지를 안 했으니까. 빌라를 팔았어. 매매로 팔았어. 그죠? 근데 누가 들어와 그러면? 세주인 들어오죠. 세주인 아저씨가 뭐라는 거야? 나가 실거주할 거래. 누가 혼란스러워요? 세입자가. 왜요? 전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거주한다고 안 했죠. 근데 누가 거주한다고 지금? 세주인이 실거주한다는 거죠. 그럼 세입자는 연장돼요, 안 돼요? 이 세입자는 여러분이 세입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6개월에서 얼마 전에 2달 전에 갱신 요구했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거주한다고 안 했죠. 그럼 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갈 준비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왜? 연장되니까. 그죠? 그냥 눌러 앉아 있었어.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세주인. 세주인을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양주인이 뭐라고요? 나가 실거주할 거야. 그죠? 그럼 갱신 거절이 돼야 안 돼요? 법조문 보세요. 법조문 볼까요? 같이 리딩합니다. 6조 3의 1항의 8호죠. 8호 시작.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임대인 속에 세주인도 포함해요? 불포함해요? 세주인도 포함이면 세주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실거주니까 갱신 거절이 됩니다라는 해석이 되죠. 그죠? 반대로 양주인이 포함 안 되면 거절 못합니다. 대법원 어떻게 했어요? 양주인도 포함해요. 따라서 이 실거주할 때 임대인이 뭐 할 때? 실거주하면 갱신 거절이 되죠. 임대인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다? 양수인 포함이다. 이게 그래 독일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 판례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거 그대로 수용했어요. 다음 2항 보시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몇 번만 보장됩니다? 1회. 기간은 몇 년입니다? 2년. 됐죠? 네. 다음 대항력 보장합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세입자가 뭐를 갖추면 됩니다. 세입자가 뭐를 갖추면 옆에다 쓰십니다. 뭐를요? 주민등록과 그죠? 주민등록과 뭐를 맞추면 인도. 이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이 생기지요. 그러면 새 주인이 들어와도 쫓겨납니다. 그냥 삽니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보장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을 빼가는데 누구한테 빼갑니다? 양도인한테요? 양주인한테? 보증금을 누구한테 빼달라고 그래요? 양수인한테 내놔 그러는 거죠. 양수인 내놔. 이를 뭐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뭐하금을 갖추면 됩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때 얘는 누구한테요? 그날부터요? 다음날부터야? 다음날부터. 그죠? 오늘 전입하면 오늘부터요? 이길부터야? 이길부터. 누구한테 효력이 생겨요? 제3자. 제3자를 뭐라고 그래요? 양주인. 양주인한테 대항력이 생겨요. 이때 사항 보세요. 사항 밑에 동그라미 4 보면 임차주택을 뭐한 사람은 양수인은 여기 세 줄이요. 누구 지위를 승계해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를 승계하게 된다? 보증금을 자동 승계한다. 보증금 자동 승계. 누가 승계합니다. 누가? 양수인께서. 이때 밑에 가시면 쌍괄을 1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쌍괄을 1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위에 그림을 제가 세팅해 놨어요. 저희 입문서가 탁월한 점은 그림을 넣어놨어요. 왜? 이해를 위해서. 보통 교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없이 그냥 뭐만 있어요? 활자만 있죠? 활자만 있으니까 이걸 읽어도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림 보실까요? 임차인이 전입을 언제 한 거죠? 5월 1일. 근데 저 빌라에 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담보대출을. 은행 가서. 그죠? 은행 가서 대출 받았습니다. 여기 4억을요. 예컨대. 그리고 은행 앞으로 저당을 잡혔어요. 그럼 이 빌라에는 권리관계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붙은 거. 하나는 세입자 있죠? 예, 여기 보증금 만약에 3억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대출금 얼마? 두 사람이 있죠? 근데 순서상 볼까요? 은행이요, 저 빌라를 저당을 잡은 날짜가, 여기 세입자가 전입한 날짜는 언제고요? 5월 1일이고, 저당을 잡은 날짜는 언제면? 6월 1일이야. 그러면 저당권 날짜가 빠른 거예요? 전입일이 빠른 거야? 전입일이. 뭐보다? 저당권이 들어온 날짜보다 빠르지요? 이럴 때 이 세입자를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고 그래요. 뭐보다 빠르면? 저당권 등기일보다 전입일이 빠를 때, 늦을 때. 빠를 때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항력이 있으면, 자 보세요. 저당권자가 만약에 이 대출금 4억을 못 받으면, 주인한테 못 받으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그냥 둬요? 경매를 해요? 저 빌라를 경매를 치죠?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저 빌라가. 양도됐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누구로? 양주인으로. 그때 이 세입자는 이 빌라에서 살 수 있어요? 쫓겨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앉고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보다 빨라야 돼요? 저당권 등기 일자보다 무슨 일자가? 전입일자가 무조건 빨라야 돼요. 이럴 때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지면 저당권이 6월 1일이고 세입자가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직장이 딴 데로 옮겨가지고 이사를 갔어. 이사 갔다가 12월 달에 다시 왔어요. 몇 월 달에? 12월 달에 전입을 했죠. 재전입한 거죠. 재전입을 이때 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사를 갔으니까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새로 들어온 거죠. 12월 1일에. 그죠? 그럼 날짜 비교해 볼게요. 저당권이 등기된 날짜는 6월 1일. 전입일은 그때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 세입자는 저당권자가 이 빌라를 경매하면 살아요? 쫓겨나요? 이 세입자는 쫓겨나는 거죠. 이제 쫓겨납니다. 뭐보다 늦으면 저당권이 선순위로 자리를 하면 이 세입자는 무조건 쫓겨나는 거야. 따라서 이 세입자가 그냥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대항력이 있으면 그냥 살죠. 대항력이 없으면 쫓겨나죠. 그 결정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저당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 저당권보다 전입일이 빠르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 저당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고 부릅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즉 이 세입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조의 5, 바로 밑에 3조 밑에 3조의 5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이 조문이 이제 해득이 됩니다. 3조의 5 볼까요? 3조의 5.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경매가 행하여지면 경락에 따라 뭐하게 됩니다? 소멸한다. 쫓겨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따라서 임차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소멸하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죠? 다만 잘 보세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무슨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있는.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의 반대는 뭐죠? 소멸하지 않는다. 어떤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는다 이 뜻이다. 그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지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인지는 뭘로 결정한다? 말소 기준 권리.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기준점이다. 기준점. 중요한 맥락을 하나 여기서 짚고 갑니다. 내가 대항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죠? 나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한 잣대죠. 그 애를 판가름해 주는 권리를 무슨 권리? 오케이. 밑에 말소 기준 권리 1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등을 묶어서 무슨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점이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 오케이. 두 번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를 때 늦을 때, 늦으면 이 친구는 뭐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니까 경매가 되면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그죠? 그럼 낙찰자가 누굽니다? 경매로 빌라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 세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 못해. 주장할 수 없다. 왜? 나 쫓겨나는 거야. 나 쫓겨나. 이 친구를 무슨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럼 세입자가 대항력을 구비했느냐는 중요한데 그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죠. 그죠? 누구 거를? 본인 것도 되고 누구 것도 되고 배우자, 가족의 주민등록 모두 유효합니다. 내 것만 돼요? 가족 거 돼요? 배우자 되고 애 것도 다 돼요. 그 다음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는 동호수 있죠? 몇 동 몇 호를 정확히 적어 놓아야 돼요. 동만 적어요? 호수까지요? 몇 동 몇 호까지. 그래야 거기에 그 아파트에 그 빌라에 세입자가 거주한다라고 공시를 하는 거. 공시. 여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 세입자가 401호에 뭐하고 있다고? 거주하고 있다고 표시하는 거죠. 그 표시를 등기로 해요? 전입신고로 해? 전입신고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럼 매우 중요한 공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무슨 주택은요? 다가구요.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죠. 이거는 뭐만 적으면 돼요? 집원만 적고 호수는 안 적어도 돼요. 다세대는 연립주택입니다. 그죠? 이건 공동주택인데 이거는 무슨 주택이에요? 다가구 있죠. 다가구. 그죠? 예.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같이 쓰는 자취방. 이런 것들을 무슨 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이건 뭐만 적으면 돼요? 집원만 기재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때 세입자가 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서 전출할 때 있죠. 그럼 세입자가 대항력이라는 게 보장이 되려면 전입만 하면 돼요? 계속 거주해야 돼요? 거주해야죠.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출하는 거죠. 그럼 대항력이 사라져요. 이때 누가 가느냐가 다른데 여기 볼까요? 4번 보시면 세대원 누구만? 일부만 전출했죠. 그럼 다 간 거예요? 일부만 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가족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대항력은 없어져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요.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하게 돼요. 그럼 대항력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없어지는 거죠. 일부가 전원이. 오케이.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누가? 전원이 뭐하게 되면? 전출하게 되면 그러면 대항력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 기억할 거는 전출을 일부만 했느냐 누가 했느냐? 전원이. 이 두 가지를 준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항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죠. 판례라는 게 뭘까요? 대법원 판결문을 판례라고 그래요. 대법원의 판결문을 뭐라고 그럽니다? 판례라고 그러고 우리 민법은 다 뭐 가지고 놀아요? 판례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민법이 묵직하고 무게 있다는 거죠. 왜요? 다른 과목하고 무게가 달라. 무게가. 소송해 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 없죠?
그럼 소송을 안 해봤으니까 판결문을 본 적도 당연히 없죠. 그죠? 우리는 소송에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죠? 그러다 보니 뭐도 없어요. 법원의 판결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거는 다 판결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만나고 해독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왜요? 그 판결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돼 있죠. 그리고 판사들이 그 판결문을 적을 때 쉽게 적어요, 가급적이면 어렵게 적어요? 왜 어렵게 적어요?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한글로 쉽게 안 써요. 굉장히 어렵게 중문으로 써요. 어떤 판결문 한 페이지 끝나도 마침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문으로 써.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다른 과목 어때요? 다른 과목 여기서 시작하면 한 줄이면 땡쳐. 그죠? 뭐뭐는 뭐다가 끝이야, 다른 과목은. 근데 민법은 어때요? 20줄인데도 마침표가 없어. 저하고 여러분 호흡이 정말 중요한 거야. 왜? 그 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긴 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뭐만 나와요? 한 줄만 나와. 두 줄이나 한 줄로. 왜? 축약을 해야 돼요. 축약해서 머릿속에 압축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뭐를 구비한 뒤에? 대항력을 구비한 뒤에 주택에 뭐가 양도되면?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누가 승계를 해요? 누가? 양주인이 임대인 주의를 뭐예요? 승계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보증금 채무도 무슨 채무도? 보증금도 누가 떠안게 돼요? 그죠? 양주인이 다 떠안게 됩니다. 이전합니다. 보증금도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생겨요? 양도인은 누굽니까? 양도인은? 전주인. 전주인의 무슨 채무는? 보증금 빼줄 채무는 존속이에요? 없어져요? 소멸하고 발표. 누구한테만 이전이 돼요, 그게? 양주인에게 보증금 빼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판례 결론은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결론은 누가요? 보증금을 내주는 건 누가 내준다? 양주인에게. 왜 양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인 지위를 누가 승계하니까. 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뭐 한다고? 승계하라고. 누가요? 법에서 규정했죠. 법에서. 그래서 양주인이 다 떠안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 동그란 쌍괄호 2번 보실까요? 양주인은 그러면 그 보증금을 빼준 거는 아까 남의 걸 갚은 거였어요? 내 걸 갚은 거야? 그럼 전주인한테, 여기 양도인이라는 거는 전주인을 말하는 거죠. 전주인에게 돈 달라고요.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기출문제 2년 전. 왜 전주인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양수인이? 누구 빚 갚은 거니까? 내 빚이니까. 내 빚. 내 빚 준 거니까, 내 빚 갚은 거니까 전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쌍괄호 3번에 가면 이제 변화가 생겨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여기 볼까요? 누구께서? 주택에 누가? 양도인이요, 양수인이? 원래는 보증금을 뭐 한다고 그랬죠? 다 승계해버린다고 그랬죠? 양수인이 보증금 떠안는다라고 그랬죠? 법에서. 그죠? 근데 무슨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 양수인이 뭐를 해요? 보증금을 뭐 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아요. 이제 바뀌었어, 법은. 이 쌍괄호 3번이 나오기 전에 1번에서 뭐라고 그랬죠? 누가 다 승계한다? 양수인이 보증금을 다 떠안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쌍괄호 3번은 뒤집어 버렸어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수인께서, 세주인이 보증금을 뭐 하지 않아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볼까요? 어느 경우냐, 그 특별한 사정이. 이 특별한 사정이 여기 발표합니다. 임차인이 승계를 뭐 할 때요? 원하지 않아. 원해요? 원하지 않아? 임차인이 주택 양도사실 안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뭘 제기하면? 이의제기를 했어요. 승계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그죠? 무슨 제기하면? 이의제기를 하면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못 벗어나?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원래는 승계되죠? 근데 뭐를 하면 승계되지 않아요? 이의제기하면. 그죠? 승계되는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양도인이죠. 양도인은 누굽니다? 세주인이에요? 전주인이에요? 전주인의 무슨 채무는? 보증금 빼줄 채무는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오케이. 어떤 사정이 있을 때만? 이의제기. 내가 세주인한테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아. 양수인이죠. 양수인. 그죠? 양수인으로 보증금이 승계되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 뭐를 제기하면? 이의제기했다고. 나 싫어. 쟤한테 돈 받는 거 싫어. 그죠? 예. 보니까 세주인이 누구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팔에 문신이 됐다마나. 거기다 뭐까지요? 여름에 이삿짐 옮기는 등짝에도 뭐가 많아? 문신이 됐다마나. 나 여잔데, 그죠? 겁나요, 안 겁나요? 그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요, 이의제기 안 하고 냅두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승계되죠? 그럼 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죠? 양수인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분한테 내가 보증금 받는 게 쉽지 않겠어. 그럴 땐 우리는 무슨 카드를 써요? 이의제기에. 왜?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럼 승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내죠? 전주인, 양도인이 보증금 빼주라는 거죠. 시험 문제 갑니다. 1번. 갑니다. 이게 한 10번 나온 거예요.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고요. 대항력 갖춘 누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임차주택이 뭐가 되면? 양도되면. 임차주택이 뭐가 되면? 양도되면. 시험 문제. 항상 언제나 양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한다. X. 어디가 틀렸어요? 항상 틀렸죠. 뭐를 하면? 이의제기하면 승계 안 된다. 그럼 또 시험 문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황에서 임차주택이 뭐가 되면? 양도되면. 그죠? 가볼게요. 집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에게만, 누구한테만?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O. 무슨 사정이 없으면? 이제 핵심 보셨어요. 됐죠? 그 원칙하고 예외로 나누는 거예요. 원칙은 누가 승계합니다? 양수인이 보증금을 다 승계한다는 거죠. 다만 예외로 무슨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승계되지 아니한다. 됐죠? 이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 대항력 문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